안녕하세요. 근우의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경채 자료 해석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최근인 2020년 자료 해석 1번부터 5번까지 총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어제 했던 말들을 문제 푸는 중 기준으로 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푸는 중. 제가 네 가지를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제목, 그리고 단위, 각주 보기. 두 번째, 선지 보기. 세 번째, 필요한 부분만 잘 보는 것. 그리고 빠른 계산. 자,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면요. 먼저 문제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나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고 1, 2, 3, 4, 5번 그리고 여기 각주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가장 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형태인데요. 처음에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목에서 이 밑에 있는 표나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위, 이게 명인지 돈인지 퍼센트인지 등등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주, 있으면 읽고 없으면 안 읽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있을 때는 뭔지까지는 한번 봐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를 읽은 다음에요. 이제 다시 그래프나 표로 돌아와서 어떤 부분에 계산이 필요한지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파악한 뒤에 빠른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푼 후에는요. 선지 다 풀어보기. 그 다음에 표현들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요. 민경채는 25문제 60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2.4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빠르게 푸는 것에 중점적으로 두고 NCS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하시면 적당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더 빠르게 가시면 좋겠죠. 저는 몇 문제 풀어보니까 50에서 60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 정도 해야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목표를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민경채가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A4가. 근데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면은 이 찍고 있는 화면이 16대 9라서 이렇게 바꿨고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관한 보고서고요. 뭐 모두 고르면 사용된 자료를 고르라는 문제죠. 그리고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는 이제 표나 그래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먼저 읽지 않고 바로 이제 보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보기가 기역, 니은, 티글로 돼 있는 것들은 푸는 게 아니고 여기서 풀어야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고 현황 연도 한번 봐주시고요. 각주가 아니고 단위 있죠. 그 다음에 신고 건수 추이, 근데 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포상금 규정 단위, 그리고 지급 현황이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를 한번 읽으러 가볼까요? 자, 2019년 신고 건수 모두 64건. 29건 감소했죠. 근데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 사용된 자료를 찾는 거니까 여기 언급돼 있으면은 보기에서 언급된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괜찮죠? 64건 여기 있죠. 그리고 29건 감소한 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규정 개정 후에는 1억 원에서 10억 원을 사용됐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포상금 규정을 11월 달에 2017년 11월 달에 바꿨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획과 디귿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계속 끝까지 읽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보기를 체크하셔가지고 선지 소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기획 디귿이 맞는 걸로 나왔죠. 그럼 기획 디귿 이렇게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니을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니은만 있으면 답이 4번, 없으면 답이 1번이 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크게 증가했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또 감소했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2013년부터 16년까지 32건에 불과하였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죠. 근데 우리가 니은에서는 이 연도를 체크를 잘했으면은 바로 니은에 있는 이 신고 건수 추이가 32건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보고서 같은 느낌의 문제는 쭉쭉 읽어가면서 이제 보기에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런 숫자들 64건, 29건 감소, 그 다음에 연도들 이런 거 계속 체크하면서 읽으시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뭐 자료다. 근데 최소화하도록 공법을 적용할 때 근데 뭐가? 총 공사비가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제목은 공사기간 및 항목별 공사비 단위는 개월과 억원이겠죠. 그럼 이거는 개월이고 요거는 억원입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표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보기를 보면 되는데요. 뭐 20개월, 24개월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하겠구나 정도만 캐치하시고 조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공사비는 세 가지 8종류 3항목만 있음 뭐 이 표에 한정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고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사는 세 가지 공종을 모두 포함하고 한 종류의 공법만 적용함. 공법이 있죠. 한 가지만 A, B, C, D, E, F, G, H 중에 한 가지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항목별 공사비는 해당 공법의 공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항목의 총 비용임. 그렇죠. 그 다음에 총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의 합이고 총 공사비는 공사비의 총 합이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총 공사비를 최소화하도록 공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신경 쓰지 않고 항목별 공사비를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것도 계산 빠르게 10, 14, 15, 5, 3, 13 이렇게 되죠. 그럼 토공사 중에서는 C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4, 15, 13이니까 제일 저렴한 C를 이용한다. 이런 거는 쉽게 연산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계산만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64 끝에가 9고 앞에가 5, 59 24, 24, 48에 16 올라가니까 64 그러면 제일 저렴한 거 2가 되겠죠. 그리고 5, 3, 1, 90 그리고 74에 10이니까 86되죠. 그러면 H입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의 팁이 있다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차이값만 구하라는 거. H가 마이너스 6이고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작네. 그러면은 86인지 90인지 파악할 필요 없이 그냥 H가 작으니까 H로 간다. 라는 느낌? 왜냐하면 우리는 물어보는 게 총 공사 기간이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흐름을 딱 봤을 때 이해하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점차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을 적용하기 좀 헷갈리죠. 그럼 그냥 구하시면 돼요. 대신에 2개일 때는 비교하는 거. 그런 느낌. 그러면은 C일 때 3개월, 14, 7. 2개 더하면은 10, 14니까 답은 3번이 간단하게 나오겠죠. 이것도 뭐 1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은 이제 뭔가 좀 자료 해석 같은 느낌이 딱 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옳은 것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니까 이쪽 보기를 보셔야죠. 자, 기역 2017년, 19년 동안 매학기 장학생 수가 증가하는 장학금 유형은 1개다 라고 물어보고 보기에 나와 있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표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안 읽었네요. 자, 2017년, 19년 동안 각 대학의 장학금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는 명 100만 원입니다. 자, 이거 먼저 읽고 이제 선지 갔다가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매학기,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장학생 수가 증가한다 라고 했을 때 볼까요? 장학생 수는 112에서 106 감소하고 있죠. 증가했는데 감소하죠. 증가, 감소네요. 그리고 감소죠. 여기도 감소네요. 그럼 기억은 이제 틀린 걸로 나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전 2번째에서 끊었죠. 여기도 3번째에서 끊었고 감소하는 게 딱 나오는 순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기억은 아니죠. 그럼 선지를 보라고 했는데 요렇게 아닙니다. 근데 3, 4, 5번을 봤을 때 어쨌든 니은, 디귿, 리을을 다 봐야 되는 거는 뭐 변함이 없네요. 자, 2018년 1학기에 비해 2018년 2학기 그러면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모두 증가했다. 자, 볼게요. 증가, 증가. 여기 맞네. 감소했다. 아니네. 증가, 증가. 여기도 맞네. 증가, 증가. 맞죠? 증가, 증가. 맞네. 그럼 니은은 맞는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9년 2학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1인당 장학금이죠. 그러면은 장학금 총액 인원수로 나누고, 근데 구체적인 금액은 웬만하면 잘 안 구해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B라고 물었기 때문에 기준은 B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20분의 70. 정말 행복한 숫자죠. 바로 3.5 나옵니다. 그럼 이 3.5를 기준으로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하시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3.5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애매하죠? 그러면은 104 큰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런 거는 빠르게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넘죠? 그러면은 디귿 틀렸다. 괜찮죠?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리을이 왜 맞는지 아닌지까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리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장학금 유형. 그러면 여기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가장 많은 학기를 묻고 있어요. 근데 기준은 2019년 1학기. 요만큼이 되겠죠? 근데 2188이라는 숫자도 장학생 수에서 가장 크고 2379백만 원이라는 것도 제일 크네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복이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민경채는 피셋에 비해서 훨씬 쉬우니까 NCS 준비한 입장에서도 되게 잘 푸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옳은 것 구해라. 자, 지점별 매출 관련 현황이고 단위는 억원, 명. 그리고 각주가 있죠. 드디어 각주가 나왔습니다. 목표 매출액 달성률인데 목표분의 매출액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문제니까 바로 보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시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지점은 D다. 아까 1인당 방금 3번에도 나왔죠. 직원 수분의 매출액 하면은 1인당이다. 근데 구체적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하면 된다. 일단 D가 기준이니까 D 갑니다. D 3분의 10 정말 행복한 숫자죠. 3.33 뭐 끝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대충 이 정도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A 5분의 10 2죠. 2.1 3 2 다 났네요. 그러므로 다 1인당 매출이 가장 많은 지점은 D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1번 2번 4번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뭐 다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니은부터 볼게요. 목표 매출액 달성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C이다. 역시나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표분의 매출액이니까 20분의 18이죠. 뭐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0.9가 딱 떨어집니다. 숫자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0.9 되나요? 안 되죠? 0.9 되나요? 안 되죠? 이런 거 빠르게 하실 때는 갈 때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은 0.1이 2.6이니까 훨씬 크네 라는 느낌으로 0.9가 안 되네, 90%가 안 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도 마찬가지죠. 13분의 10 하면 마이너스 3이나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4. 그러면은 가장 높은 지점은 C죠. 그러면 니은 나왔습니다. 디귿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디귿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리을로 가볼게요. 5개 지점의 매출액이 각각 20%씩 증가한다면 전체 매출액은 전체 목표 매출액을 초과한다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A도 20, 20, 20, 20, 20 계산을 해야 되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은 각각의 20은 전체 20이에요. 만약에 이 숫자가 다르다면은 뭐 20, 30, 40, 50이라면은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지만은 다 똑같다라고 하면 그냥 평균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20 올랐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90분의 71인데 요게 20% 증가했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20%가 14.2니까 더하면은 85.2가 나와서 90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차이가 마이너스 19죠. 그렇죠. 마이너스 19인데 71을 20%에도 71에 20%에도 19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초과 못 하는 거죠. 요렇게 빠르게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리만 딱 굴려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은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을은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니을이 초과를 못하죠. 틀려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근데 일단 D굿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점 매출액이 5개 지점 매출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지점이래. 평균. 5개 지점 매출액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근데 매출액은 요거죠. 71분의 5 이런 것도 빠르게 14.2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초과하는 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딱 느낌이 숫자가 쉽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런 연산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5번으로 마지막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이다. A의 총 적중 횟수의 최소값, C의 최대값의 차이를 구하면이라는 거예요. A 최소값과 C의 최대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나오는 문제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고 한데 그 범위 조건 내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최대값을 찾으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적중률 현황이고 단위는 %죠. 일단은 각주도 적중과 미적중. 그러니까 문제를 틀에 가두려는 그런 각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1, 3에서는 각각 5발, 2, 4, 5에서는 각각 8발. 그런갑다 하고 읽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나중에 편해요. 5, 8, 8, 8 요렇게 최소 한 발부터 최대 5발까지 임이라는 것은 8발을 쏴도 5발 이상은 5발 초과해서는 맞출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 발만 적중시킨 라운드 횟수는 2회 이하임. 0, 1, 2가 되겠죠. 자, 해봅시다. 근데 20이라는 숫자는 20%죠. 5발 쐈는데 20%가 나오려면은 몇 발? 한 발이다. 이런 거 빠르게 캐치하셔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부터 10까지 분수는 n이 다 외우라고 하셨죠. 이런 식으로. 그게 여기에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하나. 이거를 미리 안 써두셔도 되고 써두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바로 탁탁탁탁탁 쓰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가능하다면은 빠르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랑 C만 물었죠. B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총 7발 쐈죠. 그리고 C는 14발 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건에서 한 발만 적중시킨 라운드 횟수는 2회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값을 가려면 여기 한 발 들어가고 여기는 한 발 안 되니까 2발 들어가고 3 더하면 되겠죠? 10. C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하려면은 무조건 많이 맞추는 게 좋다. 그러면은 55 24. 괜찮죠? 차이는 14. 제가 이 5문제를 혼자 풀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50초에서 60초 정도 나오는 속도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필요한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표, 단위, 각주, 그 다음에 조건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딱 캐치해서 빠르게 연산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찍어봤는데 응용수리보다는 조금 쉽지가 않네요. 뭔가 얘기해 드릴 것도 많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계산 연습 충분히 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